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제 과정안 개강하는 날인데요. 교수학습 과정안은 이제 시험을 보는 지역도 있고 시험을 안 보는 지역도 있어요. 근데 수업 시련은 모든 지역이 다 보잖아요. 그래서 과정안이 있는 지역이든 없는 지역이든 사실상은 과정안은 필수입니다. 왜냐하면 머릿속에 과정안이 없이 어떻게 수업을 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학교 다닐 때, 예전에 이제 대학 다닐 때 과정안을 좀 작성을 해보셨을 테고, 그때 이제 대학에서 잘 가르치기도 하지만 시험용으로 가르치지는 않아요. 수업도 그렇고.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이제 공부를 잘 열심히 하셨으면 좀 도움이 되겠지만, 우리가 시험용으로 다시 한번 공부를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우선은 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머릿속에 과정안도 들어있어야 되고, 교실이 어떤지, 애들이 어떤지, 그리고 이제 2019 개정 누리과정, 국가교육과정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 신의사 예자의 지식들, 이런 것들이 다 머릿속에 있어야 가능한 것이고, 무엇보다 교실 상황과 모든 것이 다 그려져야 돼요, 머릿속에서. 그래서 지금 앞에 애들은 없지만 마치 아이들이 있는 것처럼 몰입하면서 수업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서도 이거는 진짜 교실 수업이 아니고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수업 공연, 수업 쇼 비슷하다. 이렇게 이제 진짜로 막 1시간 동안 수업하는 게 아니고 1시간, 2시간의 수업 분량을 팩트하게 10분으로 줄여갖고 탁탁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더 많이 머릿속에는 지식들이 들어가 있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수업 나눔이 있는 지역도 있고, 그리고 이제 수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 지역도 모두 다 머릿속에 과정안은 무엇이냐 하면 과정안은 수업을 짜는 방법에 대해서 교수 공학적인, 교수 설계적인 측면을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머릿속에 들어있지 않으면 수업 나눔 질문의 대답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수업 나눔 질문도 없고, 또 이제 다른 여러 가지가 없는 지역이라 할지라도 수업에 관해서 더 이상 묻지 않고 오직 수업 실현만 하는 지역이라 할지라도 수업 실현을 10분 동안 하는 거 안에는 과정안이라든지 수업 설계라든지 수업에 대한 공학적인, 교수 공학적인 지식이 머릿속에 있어야 수업이 그냥 막 주먹구구식으로 막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수업에 대한 제대로 된 이론적인 백그라운드가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점에서 합격생들이라든가 아니면 현장에 있는 교사진이라든가 원장, 원감들은 이런 면에서의 지식이 되게 희박해요. 되게 없어요. 그러니까 교수진들은, 대학 교수진들은 체계적으로 이렇게 공부를 정말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교수 설계, 교수 공학적인 지식 하에서 선생님들한테 수업을 어떻게 하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 지식을 가지고 수업 교과서도 만들고 수업 문제 출제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출제진들의 의도를 알아야 뭐 수업도 하고 답도 과정안도 쓰고 우리 1차에서도 교수진들의 의도를 알아야 답을 쓸 수 있었잖아요. 2차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대충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뭐 2년 전, 3년 전 강의 그냥 이렇게 막 대충 보고 막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뭐 대충 아는 사람이 뭐 좀 봐줄게 이런 식으로 될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이 이제 종합, 어떻게 보면은 왜 우리가 이제 뮤지컬 공연하는 거 이런 걸 종합 예술이라고 하는 것처럼 수업하는 것은 진짜 종합 예술이에요. 모든 것들이 다 녹아 있는 것이 한눈에 보이는데 이제 수업 10분의 수업, 20분의 수업 안에는 교수 공학적인 설계가 탄탄하게 내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시험 마친 지가 우리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 수업은 나중에 합격생들이 듣기도 해요. 그런데 미리 듣는 게 좋습니다. 합격생 선생님들이 이제 그제서야 막 이렇게 막 이제 막 불타는 거죠. 어떻게 미리 할 걸 이러면서 막 듣는데 진짜 하루하루가 생지옥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하루하루를 지옥처럼 넘기고 나서 결과가 좋냐 하면 안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수업을 만약에 발표 이후에 듣는 선생님들이라면 진짜 열심히 하셔야 되고 정말 추천드리는 거는 제가 좀 추천드리는 방법은 미리미리 공부하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려요. 사실은 이제 3월, 4월 이런 때까지 한 4월까지 1월부터 한 4월까지는 1, 2차를 병행하는 게 사실 맞습니다. 그리고 1차 끝나고 난 직후에는 진짜 2차를 공부할 만한 황금기예요. 그래서 2차 시험이야말로 정말 모든 선생님들이 알고 있는 지식들의 집약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리고
수업 같은 경우에 그냥 과정한 지식이나 이런 게 없이는 조금 힘들어요. 그리고 이제 과정안이 있는 지역들도 꽤 되잖아요. 일단 서울, 인천 뭐 이런 지역들이 과정안이 있고 평가원 지역들도 과정안이 있는 지역들이 있는데요. 과정안을 짜라고 하면은 선생님들이 전부 다 TCTC만 잔뜩 써갖고 와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과정안은 말씀드렸지만은 수업 설계거든요. 내 수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설계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제 수업이 딱 드러나야 돼요. 근데 이제 매우 좋은 수업을 할 거라는 것이 드러나야 하는데 이제 과거의 수업하고도 또 달라야 하는 거예요. 이제 과거의 수업은 이제 교사 중심의 수업이잖아요. 그래서 도입, 전개, 마무리가 딱 깔끔하게 딱 정해져 있잖아요. 자, 그래서 과거의 수업 틀도 알아야 돼요, 지금은. 과거의 수업 틀이 이제 왜 좋냐 하면은 그게 이제 수업의 기본적인 그런 모습들이 다 나타나 있어요. 도입, 전개, 마무리, 파트 어떻게 나누고, 그 다음에 이럴 때는 어떻게 발문해야 되고, 아이들은 어떻게 반응할 것이고, 예상하는 것이 딱 드러나 있기 때문에 일단 과거의 틀도 어느 정도 알아야 됩니다. 이제 교사 주도적인 그런 틀도 어느 정도 알아야 되는데 그렇게 쓰면 안 돼요. 지금은 이제 과정안을 그렇게 쓰면 안 되기 때문에 과거의 틀을 어느 정도 조금 보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변형한, 이제 우리 머릿속에 교수학습에 관한 지식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변형한 상태에서 이제 유아 중심으로 바꾼 거, 이 두 가지를 같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작성해서 내는 것은 유아 중심적인 과정안을 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오늘은 틀을 좀 많이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형태대로 만든 틀, 그 다음에 그것을 변형해서 요즘 스타일로 만든 틀, 이렇게 해갖고 틀을 좀 여러 개를 보여드릴 거고, 그 다음에 놀이중심 최우수 기관의 과정한 사례들을 일안, 주안, 월안, 연간 다 보여드릴 겁니다. 그러면 일단 수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논리적인 체계하에서 이렇게 나와서 오늘의 수업이 이루어지는지, 자, 오늘 하루 일과 중에서 잠시의 수업이잖아요. 한 2, 30분 하는 수업을 우리는 실현을 해야 되는데, 그거, 이제 물론 수업 실현 시간은 한 10분이지만은, 자, 그래서 그 수업이 어떻게 되는지 맥락적으로 알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우리가 과정안으로 만들어야 될 수업이 어떻게 되는지를 정확하게 자세하게 알 수 있어야 답안이 잘 작성되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이제, 우리가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 계속 수업을 하는데, 합격생들의 그런 답안도 많이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기출문제 해설도 이제 많이 해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과정안이 잘 되어야 수업이 잘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정말 2차야말로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저희 이지선 유아용 임용 외에 다른 여타의 수험기관들은 2차는 거의 운영을 안 합니다. 운영한다고 말은 하지만 그 운영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구색만, 이제 제가 막 많이 하니까 구색만 갖춰놓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거지, 그거는 절대 이제 수험생들을 위한 올해 꼭 붙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냥 구색만 갖췄어, 한번 들어봐라, 뭐 이런 의미인 거예요. 너희들 1차 끝나고 놀지 않니? 뭐 잠깐 한번 봐라, 뭐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자, 1차보다 더 프로페셔널하고 더 타이트한 그런 내용이 필요해요. 왜 그럴까요? 일단 이제 2차 과목 자체도 굉장히 수준이 있지만은 2차를 응시하는 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차 합격생들이 2차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벌써 이제 실력이 한번 걸러졌잖아요. 그리고 공부를 좀 할 줄도 안다는 얘기잖아요. 1차 합격생이니까. 거기서 1.5배수를 뽑은 중에 0.5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꽤 많은 수가 떨어집니다. 자, 그래서 2차를 주먹구구식으로 대충 해갖고는 붙을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진짜로 열심히 공부하셔야 돼요. 일단 합격생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걸러내는 시험이라는 거가 좀 중요하고요. 그리고 2차 과목 자체가 굉장히 모든 지식들을 알고 있을 때 이게 드러나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자, 그래서 주먹구구식으로 공부해서는 안 되고 교수공학, 유아교육공학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수학습 설계, 교수공학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심도 있는 그런 학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이제 차분하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하나하나. 근데 이제 나중에 붙고 나서는 차분하게 공부가 안 돼요. 28일 딱 남으니까. 그게 이제 공부가 막 허둥대는 걸로 또 며칠을 보내고 막 이렇게 하시는데 지금부터 진짜 공부하셔야 돼요. 제가 그래서 1차 시험
보기 전에도 계속 2차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제 불가피하게 나중에 합격하고 보시는 분이 계시다면 진짜 2배, 3배로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런 점도 좀 명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수학습 과정안은 선생님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자, 교수학습 과정안, 우리 이제 수업을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 하면, 일단 선생님들의 과정안 작성, 과정안을 작성하신 다음에 요거를 피드백을 1회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정안 작성하고 그걸 저한테 보내주시면 피드백을 1회 해드립니다. 요 강의는 개인 지도반은 아니고 요거는 이제 그냥 첨삭반이에요. 그런데 이제 풀 패키지, 연패가 안에는 과정안이 있는 지역 선생님들께는 계속 다 제가 새로운 과정안 문제를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정안이 있는 지역 선생님들은 저하고 과정안도 계속 피드백을 받으실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수업에 대해서 아예 모른다 이러면 과정안을 못 쓰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좀 있긴 한데, 수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부를 하시고 과정안도 계속 수정하고 이런 절차가 반드시 필요해요. 과정안이 있는 지역의 선생님들에게는 특히 더 중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자, 저는 이제 요 반의 특징은 놀이중심 최우수상을 받은 수업 과정안 사례, 최우수상을 받은 기관이라야 연간, 월간, 주간, 일일이 다 있기 때문이에요. 요즘에는 그렇게 이제 타이트하게 과정 계획들을 밝히는 그런 기관들이 잘 없어요. 그리고 주지도 않아요. 자기 기관에 좀 프라이버시한 내용이기 때문에 주지 않지만, 저는 이제 그 기관장들하고 친하고 기관장들하고 계속해서 뭐 친하다기보다는 일로 계속 관련성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커넥션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뭐 제 제자들도 많고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는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놀이중심 최우수상을 받은 기관이 아니고서는 연간, 월간, 주간, 일일 다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수험생들의 입장에서는 그걸 봐야 돼요. 그걸 봐야지 과정안이 어떻게 작성되는 건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막 더 많이 드릴 수는 있지만 또 그렇게 많이 볼 필요는 또 없기 때문에 딱 보실 만큼 제가 제시해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당연히 연령별 과정안 샘플들을 선생님들께서 이해하실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샘플로 제공해 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논리적 구조에 맞춰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2차는 실기시험이기 때문에 실제 사례들을 많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기출과 기출 이외에도 기출 유형의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합격생들이 작성한 그런 과정안 샘플들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과정안. 자, 근데 대부분 2019 개정 누리과정 방식으로 과정안을 작성해 본 경험조차 없으신 선생님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과정안이 점점 수정되는 사례들도 보여드릴게요. 작년에 이제 합격생들 지도를 했는데 과정안을 처음 써보라고 그러면 이제 완전 난리 막 엉망진창으로 써와요. 근데 이제 너무 엉망진창인 건 빼고 한 중간 단계부터 제가 이제 보여드릴 텐데, 일단 첫 번째로는 문제를 잘 파악을 못해요. 선생님들이 이 문제의 핵심이 뭔지 파악을 못하고, 두 번째로는 파악이 됐다 할지라도 과정안 수업 공학 지식이 없기 때문에 수업을 어떻게 할 건지 갈피를 못 잡고 그냥 지면만 채우는 경우가 있어요. 아무거나 막 쓰는 거예요. 그 이제 점수를 채점하는 그런 지면을 막 그렇게 막 채우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논술도 주어진 지면 한도 내에서 정말 답에 해당하는 핵심적인 내용을 썼어야 됐잖아요. 과정안도 마찬가지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거 쓰는 내용들을 제가 합격생들 사례를 가지고 이건 틀렸고 이건 맞고 이런 식으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합격자들이 실제 작성한 답안지, 샘플, 채점 점수, 어디가 잘 됐는지 못 됐는지 이런 거 좀 알려드릴게요. 자, 그리고 당연히 최상급 예상 문제. 자, 이런 거는 대학교 수준이 출제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충분히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수업은 11월 15일부터 해서 11월 29일까지 해서 총 3회고요. 2차 수업 같은 경우에는 개인지도반이 다 2차 패키지 안에는 개인지도가 6번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패키지도 막 무한 많이 받을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단과 수업도 전부 다 첨삭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 수업도 첨삭을 해드려야 되고 과정안도 첨삭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건 마감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막 무한정 받지 못하는 수업입니다. 그만큼 이제 일반 강의의 경우에도 다 제가 굉장히 정성을 들이는 그런 수업이에요. 그래서 과정안 같은 경우에 선생님들께서
과정은 제가 숙제를 드릴 거거든요. 그걸 보고 이제 숙제를 보고 답을 작성해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첨삭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뭐 당연히 이제까지 계속 많이 말씀하시지만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출제 관련 아니고 출제 인력풀이죠. 출제 인력풀. 자, 출제 인력풀 교수 출신이고요. 출제 인력풀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출제 인력풀은 이제 뭐 교수들도 어플라이하고 뭐 연구원들도 어플라이하고 하지만은 선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풀이 그렇게 많지 않고 풀에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출제위원 위촉을 하게 되어 있어요. 출제위원 인력풀이고 또 유아교육학과 학과장 교수 출신이다. 그 점을 기억을 해주시고 그만큼 전문성으로 경력으로 선생님들의 모든 것을 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첨삭을 제가 진행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좀 저한테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들은 카톡으로 보내주셔도 되고 제 연락처를 모르시는 선생님들은 카페에다가 남겨주시면 되는데 보통 선생님들이 카페에 잘 안 남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막 학원에서 저한테 이제 명단을 주시니까 제가 연락을 주로 많이 하는데 그래도 카페에다가 남겨주시면 제가 한 번을 연락을 드려도 더 빨리 드리고 더 많이 이렇게 제가 좀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페에다가 좀 상담 게시판 사용해가지고 비대스로 선생님들 연락처 같은 거 남겨주시면 좋겠는데 이게 처음에 제가 이런 강의를 시작할 때는 선생님들이 부지런히 막 남기셨거든요. 근데 이제 이 강의를 진행하는 시간이 이제 이어져 가면서 제가 이제 연락을 학원에서 명단 주시면 제가 연락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요새는 잘 카페에다가 선생님들께서 잘 이렇게 남기고 이렇게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혹가다 남기시는 선생님들 계시는데 남겨주시면은 제가 그거 보고 바로 연락드려요. 그래서 훨씬 더 저하고 저한테서 아무래도 제 손길이 많이 미칠수록 선생님들의 이제 공부가 다듬어져 가잖아요. 이제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과정안 지금까지 제가 쭉 말씀드렸어요. 과정안 작성한 다음에 피드백 1회가 들어가고요. 수업 자료는 모두 다 PDF 파일로 저희는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PDF 파일로 제공을 해 드릴 거고, 자, 저는 1, 2차 뭐 이제 다 적중하고 있고, 요번에 1차 시험 들어가서도 선생님들께서 제 생각을 진짜 많이 하셨다고 카톡도 많이 오고 연락도 많이 오던데요. 교육과정 A 1번부터, 아니, 논술부터 시작해서 교육과정 B 8번에 이르기까지 저희가 정말 철저하게 다루었던 문제들의 연속이었고, 더구나 발문 쓰는 거 있잖아요. 발문하고 수업 예시 쓰는 거, 뭐 이런 것들은, 그리고 뭐 장점 쓰고 이런 거 우리 진짜 많이 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제 시험 문제가 전혀 낯설지 않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는 막 서답지석 빡빡하게 채워 쓰는 거 진짜 연습 많이 했잖아요. 요번에 이제 교육과정 A 같은 경우에 진짜 서답식 빡빡하게 쓰는 그런 문제였고, 문제 유형 자체가 저희 이지선 유아이명하고 완전히 일치하기 때문에, 제 강의를 안 들으셨던 선생님들도, 와, 이건 진짜 이제 기본서 회독이나 단순 암기로는 안 되겠구나라는 거를 절실하게 느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2025 유아이명 1차 시험지는 그 자체가 저희 이지선 유아이명의 적중 근거 자료입니다. 제가 적중 해설을 이제 간단하게 몇 번 했는데 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몇 번 나눠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적중 해설할 때 제가 막 헷갈리는 거예요. 이쪽이 이제 이쪽에는 기출, 이쪽에는 이지선 유아이명인데 하다가 막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이거 우리 문제죠? 하고 보면은 기출인 거예요. 아, 맞아요. 기출이요. 하고 그다음에 우리 문제 막 해설하다가 이게 이제 기출이죠? 하면서 또 얘기를 하게 되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희 싱크로율이 1차도 진짜 높았고 2차도 매년 완전 적중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워낙 많은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패키지 내에 들어있는 문제 수도 어마어마해요. 자, 그래서 그 많은 문제들을 다 다루기 때문에 저희의 그물망을 빠져나가기 좀 어려워요. 1차에서 경험한 것보다 2차에서 적중을 더 체감을 많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제 수가 몇 개 안 되잖아요, 2차는. 자, 그리고 이제 강의 끝나자마자 바로 딱 시험을 보기 때문에 강의 기간도 그렇게 길지 않고요. 1차는 1년을 하니까. 자, 그래서 2차에서 느끼는 적중의 체감이 더 큽니다, 사실은. 이제 1차도 진짜 적중을 많이 하지만은 이제 느끼는 거, 체감하는 거는 와, 똑같네, 이런 걸 더 쉽게 느낄 수가 있어요, 2차가. 그래서 2차 적중은 진짜 똑같아요. 자, 그래서 저희들하고 같이 공부하신 그 선생님들이 시험장에 들어가서 자신만만해집니다. 2차는 막 좀 그렇잖아요. 옆에서 막 누가 보고 있는 거 어떻게 막 이런 생각 드는데, 이제 시험 문제를 딱 받아보면, 와, 풀어본 문제네? 근데 더 쉬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훨씬 잘 하시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과정안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제 풀어보는 그런 내용들로 거의 시험 문제가 다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네, 그래서 이제 강의 내용을 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1주차 수업 내용인데 첨삭, 채점 결과 이런 거 이제 좀 알려드리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능 틀 같은 거 좀 많이 드릴게요. 자, 이제 과정안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고 만능 틀 뭐 이런 거 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전체적으로 알려드릴 것이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최우수 기관 사례들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주에 매뉴얼과 함께 어떻게 2019 개정 누리과정에 맞춘 그런 과정안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있다가 제가 이제 문제 샘플도 조금 보여드리고요. 여기 문제 샘플도 보여드리고 교수학습 과정안 문제 좀 해설도 해드리고 문제 샘플도 좀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작년에 과제로 제출하신 거 선생님들이 조금 잘한 거 자, 이런 내용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잘했는지 어떤 부분이 이제 요즘 스타일의 문제인지 이것도 좀 보여드리고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첨삭해드렸던 거 자,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나중에 제가 이제 동극 문제 내고 뭐 이랬던 적이 있는데 이제 동극을 통해서 지금은요 동극 자체가 목적이 되는 그런 문제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동극하면서 자연과 더불어 사는 태도 뭐 이런 거를 기르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연과 더불어 사는 태도니까 환경교육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환경교육인데 이 이제 자세히 보면은 동극 연습시키고 있어요. 동극 트레이닝. 자,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를 보고 출제 의도를 파악하셔야 되는데 자, 여기는 동극 절차만 나타나 있어요. 환경교육이 메인인데 메인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를 보면서 완전히 헛다리 짚은 거죠. 이 선생님 합격하셨거든요. 과정안은 완전히 수정해 갖고 합격했어요. 자, 이 선생님은 최불합 선생님이었어요. 최불합을 엄청 하면서 이제 한 매 쳐가지고 1차를 붙었는데도 안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또 떨어질 텐데요.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계속 1차를 붙는데 2차를 계속 떨어지니까. 아니 1차를 붙었으면 너무 좋아해야지 왜 그러세요? 또 떨어질 텐데요. 맨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의 문제점은 일단 면접이 진짜 안 됐었고 과정안이 완전 안 됐었어요. 수업은 그래도 좀 나았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과정안이 안 되어 있으니까 수업도 약간 주먹구구죠. 자, 근데 과정안이 딱 수정되면 수업도 진짜 훨씬 프로페셔널하게 되고 그리고 면접은 또 이제 다른 문제이긴 한데 자, 그래서 과정안이 참 어렵습니다, 사실. 그리고 과정안이 딱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 해결되는 게 일단 수업 나눔 같은 거 해결이 돼요. 그리고 수업은 훨씬 잘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경우에도 좀 보시면은 예, 여기 뭐 자연과 조화를 놔두고 뭐 이런 게 조금 있기는 한데 사실 여기 이제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이런 거를 지금 많이 써야 되는 거거든요. 자연과 더불어 사는 거니까. 근데 이거는 너무 그냥 자연과 조화를 이루면서 살았던 풍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건데 여기 읽어보면은 자연과 조화를 나누는 게 별로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과정안을 짜거나 수업을 할 때 수업에서 문제에서 핵심이 되는 내용을 고민해가지고 그거를 딱 부각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여기 보면 완전 동극 수업으로 이렇게 해놨어요. 자,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은 동극 수업인데 동극도 뭐 그렇게 자세히 드러나지는 않아요. 동극도 뭘 하는 거지? 막 이렇게 잘 안 드러나 있는 거예요. 사실 이건 동극을 드러내는 수업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동극의 포커스를 전체적으로 보면 맞춰놨는데 동극도 뭐 잘 안 드러나 있어요. 그러니까 어정쩡하게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메인 바디, 이 수업의 메인 바디는 그러면은 실제로 동극을 하는 거잖아요. 맞죠? 근데 동극을 실제 하는 거는 여기 딱 두 줄 나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동극을 하면서 동극 준비하고 뭐 이렇게 하고 동극을 하면서 아이들이 이제 환경과의 상호작용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환경을 보호하고 환경에 대해서 인식하고 이러는 것들이 동극에 많이 나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였거든요. 근데 여기 동극을 한다. 지금부터 동극을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땡 없어요.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메인 바디는 딱 두 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채점을 못해요. 이게 되게 잘 쓴 것 같지만 이게 이제 TCTC만 계속 써놓은 걸 제가 수정했거든요. 그런데도 이게 아직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 파악이 안 된 경우예요. 제가 이제 보통 선생님들한테 이제 그 수정하세요 이렇게 할 때 막 태블릿으로 막 써서 그때 막 개인지도 하면서 써드린 거기 때문에 글씨가 이거는 깨끗하진 않아요. 그런데 다시 수정해서 제출하는 건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는 발문만 잔뜩 있어서 내용이 없다. 제가 이런 얘기를 주로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선생님들한테. 자, 이 과정 안에 가장 중요한 문제점이에요. 자,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지금도 이제 워드로 많이 쳐갖고 갖고 오는데 이제 몇 번은 허용을 해요. 잘 모르니까. 손으로 쓰다 보면 지우고 막 하는 게 힘드니까 워드로 치는 걸 이해를 하는데 제한된 지면 내에 손글씨로 다음부터는 써서 내라. 이렇게 제가 얘기를 많이 하고요. 그리고 발문이 너무 많은 거예요. TCTC 막. 이래서 보통 제가 발문을 5분의 1로 20%로 줄여갖고 가지고 오라고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발문을 일단 줄여야 돼요. 발문이 전혀 없는 거는 아니고 줄여야 됩니다. 과정안은 수업 전체의 구조를 보여주는 거예요. TCTC를 보자는 게 아니에요. TCTC 쓰면 몇 개 쓰면 그냥 한 페이지 다 지나가 버려요. 그걸 보자는 게 아니에요. 전체 수업의 구조를 보자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 수업에 대해서, 이 수업 목표와 수업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 이걸 보면은 아이들이 어떤 식으로 인식하겠구나. 자, 우리가 왜 아이들의 인식의 절차가 있잖아요. 아이들이 이제 사고하는 절차가 있고 그 아이들의 사고하는 절차에 맞춰서 교사가 수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 절차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수업을 들으면 이해를 잘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 겁니다. 발문 대신에 진짜 수업 아이디어가 있어야 돼요. 자, 아까 보시면은 환경 문제예요. 동극을 통해서 환경을 인식하도록 하는 그런 문제였어요. 동극이 목표가 아니고 환경 교육을 하는데 동극이라는 그 수단을 활용해서 환경 교육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아이디어는 좋죠. 왜냐하면 그냥 환경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동극을 활용하니까 굉장히 효율적이고 아이들 수준에 맞잖아요. 그거는 좋아요. 그리고 통합적인 교육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2019 개정 누리과정의 스타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주객이 전도돼가지고 동극 수업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출제 의도를 잘못 생각한 거죠. 그래서 동극을 이거는 공연을 한다기보다는 물론 준비하면서 협동도 배우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런 것도 어느 정도 드러나고 그 다음에 동극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이 진짜 환경 교육이 되고 나중에 끝나고 나서 이제 토론을 한다던가 뭐 이렇게 하면서 환경 교육에 메인이 있다는 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책을 읽고 동극을 준비하고 동극을 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협동도 배우고 환경교육에 대해서 인식하는 것이 나타나야 하는 것이 제가 아까 보여드린 과정안의 메인이었는데 전혀 헛다리 짚은 그런 과정안의 사례를 보여드린 거였어요. 자, 발문 대신 진짜 수업 아이디어로 채우라고 하는 것은 수업의 의도에 맞는 그런 전체 과정안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과정안을 보면 이 수업이 어떤 수업인지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선생님들의 수업은 계속해서 나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첨삭을 해드릴 때마다 점점 나아지고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었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제가 나중에도 또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요거는 이제 김은희 선생님, 그 신체 쪽에서 유명한 선생님이에요. 김은희 선생님 박사 논문에 들어가 있는 부록입니다. 자, 과정안이 있어요. 과정안이 있는데 이 과정안을 제가 샘플로 이제 많이 드렸었는데 꼭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지만 한번 샘플로 보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은 TCTC가 거의 없어요. C는 없고 또 이제 교사의 T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이거 보면은 지금 여기 수업 목표가 뭡니까? 수업 목표가 걷기와 달리기 동작을 수행할 수 있다 이잖아요. 그리고 신체 조정 능력이나 근력을 기를 수 있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신체 활동하는 태도를 기른다. 자, 이런 건데 여기서 걷기, 달리기, 신체 조정, 근력 뭐 이런 건데 주요 요소는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주요 요소는 걷기, 달리기, 시간에 대한 거예요. 이게 맥락적으로 이어지잖아요. 시간에 대한 것이고 시간은 빠르게, 느리게, 리듬 패턴 뭐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활동 자료로는 토끼는 빠르고 거북이는 늦잖아요. 자, 요런 자료를 가지고 이제 수업을 하는 거니까 요거는 맥락적으로 맞지 않겠습니까? 자, 요렇게 이제 짠 거고, 자, 교수학습 활동 보시면은
자, 지금 이제 어떤 수업을 하는지 우리가 아까 봤잖아요. 자, 도입에서 이제 옆 구르기 같은 거 회상하고, 뭐, 걷기와 달리기 뭐 할 거예요.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사실 이제 수업, 우리가 이제 과정안 낼 때는 이거보다 이제 좀 더 도입 장치를 쨍한 거를 써야 되겠지만, 일단 어쨌든 구조는 이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개 부분이 지금 여기는 크게 세 개로 나누어지죠. 전개가 하나, 둘, 셋 이렇게 나누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보통 전개 부분은 파트 1, 2, 3 이렇게 나누어져요. 수업도 마찬가지예요. 수업 실현을 할 때도 전개 부분은 파트 1, 2, 3로 나누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처음엔 걷기죠. 걷기. 그죠? 그 다음에는 바뀌는 거예요. 여기 달리기. 자, 그러니까 걷기 하는 거랑 달리기 하는 거랑 다르게 표현이 돼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빠르기. 빠르기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파트 1, 2, 3가 탁탁 바뀌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수업을 아까 걷기, 달리기, 뭐 신체 활동을 즐겁게 하고 조정 이런 거 걷기, 시간 이런 거 가르친다고 했으니까 이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걷기에 대해서 어떤 발문이 들어가 있는지 여기는 이제 팔을 내리고 올리고 걸어보고 무릎을 어떻게 움직이는지 자 여기도 팔을 내리고 올리고 걸어봤는데 달릴 때도 팔을 내리고 올리고 팔을 내리고 걸어보고 팔을 올리고 걸어보고 팔을 내리고 달려보고 팔을 올리고 달려보고 이게 신체가 다르잖아요.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 몸을 반듯하게 하는 것과 몸을 앞으로 약간 숙이는 것 중에서 어떤 게 더 빨리 달릴 수 있는지 탐색하게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신체를 효율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수업 실현 과정안이 아니잖아요. 이건 시험 과정안이 아니고 박사 논문 안에 이제 샘플로 넣어놓은 굉장히 요약한 과정안들을 쭉 여러 개를 넣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썼지만은 우리가 과정안을 작성할 때는 여기에 좀 더 놀이가 들어가 있는 아이디어가 개입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더 자세하게 쓰면 되지만 메인 틀은 이렇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과정안을 봤을 때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마지막에는 지금 이제 이 뒤에 제가 마무리는 뺐어요. 마무리는 빼고 지금 전개까지만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빠르기에서 빠르기에 따른 걷기. 그러니까 엄청 빠르게 걷기, 천천히 걷기 이런 걸 해보는 거예요. 자기 공간 안에서 걸어보는 거, 일반 공간 안에서 걸어보는 거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서 가르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죠? 이런 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수업 아이디어가 다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뭘 가르치는구나 이게 딱 보여야 돼요. 그런데 티시티시만 두두두두 써놓은 거 보면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문은 꼭 필요한 발문만 들어가는 겁니다. 예상되는 유아의 반응 꼭 필요한 것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적인 거는 어디에 포커스를 둬야 되냐 하면 문제에서 무엇을 바라는가. 문제에서 무엇을 바라는가에 포커스를 딱 두고 그 다음에 그것을 구현하기 위한 전개 부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전개는 파트 1, 파트 2, 파트 3입니다. 거기에 굉장히 쨍한 장치들이 들어가면 더 좋죠. 교구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뭐 동화를 사용한다던가 우리가 이제 음악을 사용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우리가 쓸 게 굉장히 많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효율적이면서도 굉장히 레지오 에밀리아, 발도르프 이런 걸 좀 연상할 수 있는 좋은 유아 중심 이런 내용들이 이제 이렇게 적재적소에 들어가 있으면은 좋은 과정안이 되는 거죠. 그리고 반드시 교사 중심이면 안 되고 유아 중심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유아 중심을 곳곳에 배려했다는 것이 드러나야 합니다. 자,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유아를 관찰하고 그거에 맞는 적합한 지원을 하고 이런 내용들이 수업에도 드러나야 되고 과정안에도 다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과정안 지역 선생님들은 이제 제가 지금 채점 포인트를 말씀드렸어요. 이거 지금 OT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유튜브에도 올라갈 것 같은데 제 가장 핵심적인 과정안에서 가장 핵심적인 채점 포인트를 말씀드린 거예요. 득점 잘하시고 싶습니까? TCTC만 잔뜩 쓰는 거 빨리 그거부터 고치시길 바라겠습니다. 문제 방향, 포인트를 빨리 파악을 하시고 시험 문제를 딱 받으시면 그 포인트에 맞는 수업을 구상하셔야 되는데 그 수업이 굉장히 일목요연하게 잘 흐르고 있다는 것을 알려줄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EBS 방송이나 이런 거 보시면은 유아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한 10분짜리 프로그램 안에 수업이 역동적으로 바뀌고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과정은 다 있는 겁니다. 수업 콘티, 과정안보다 더 정교한 수업 콘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수업 콘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일목요연한 수업이 나오는 겁니다. 자,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수업 나눔 질문이라든가 경기도 수업 나눔 질문이라든가 이런 거에서는 과연 선생님은 이런 수업 콘티를 머릿속에 가지고 수업을 하셨습니까? 라는 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든 선생님들께서 수업 아이디어, 과정안 정말 필요하고요. 자, 머릿속에 수업 아이디어, 수업 콘티, 교수학습 과정안은 머릿속에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들을 제가 주차별로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전체적인 그런 과정안에 대해서 알려드릴 게 좀 많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과정안을 가지고 수업하는 그런 수업 사례들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후부터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